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에는 아마 출근을 하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긴 명절 연휴가 끝이 나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할 시기인데요. 정말 출근길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만 또 버텨보면은 또 연휴 하루 더 있는 월요일까지 쉬는 휴일이 돌아오니까요. 힘내시길 바라고요. 아마 소파이 관련해가지고 또 주가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주가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약간의 변동이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소파이 주식에 대한 한 개의 주요 위험 신호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제가 소파이 관련한 내용을 뉴스 기사가 있으면 최대한 업로드를 하려고 찾아오고 있는데 한 개의 위험 신호, 뭐 리스크적인 요인도 주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요. 어떤 내용인지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는 연방 학자금 대출 지급 재개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초부터 개인 대출의 급증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제가 악화되면 더 많은 미납 개인 대출이 채무 불이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로 세 가지 키포인트 뽑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리스크로 뭘 얘기할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네요. 올해 초 시장과 경제를 뒤흔든 지역 은행들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소파이는 주목할 만한 승자였습니다. 8월 초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 주가는 68% 상승을 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소파이 주식이 과거 평균보다도 낮은 가격 대비 판매 배수로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단기적인 촉매로 인해 지금 당장 소파이 주식을 매수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신호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1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증가하는 대학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고요. 학자금 대출을 재융자하는 것이 회사의 주요 제품 그리고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금융 서비스로 확장이 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디지털 은행을 탄생을 시켰죠. 교육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 지급 일시 중지를 종료했고요. 코로나로 인한 보류되었던 학자금 대출 지급이 10월에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총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이 4,4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경제에 중요한 소식으로 짚어지기도 했죠. 더 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지만 소파이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함께 대부분의 차용인은 제때 지불하는 데 필요한 추가 수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이것이 소파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재융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회사의 수익은 높아질 거니까요. 2023년 첫 6개월 동안 순수익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진은 4분기에 비즈니스가 소파이가 갭으로 수익성에 도달하면서 조정 순수익이 전체 연도 동안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전망이지만 학자금 대출 사업 성공적으로 회복을 한다면 소파이의 전망 이거보다 더 높아지는 현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리스크는 무엇이냐? 2022년 초부터 소파이 165억 달러 상당의 다른 개인 대출 상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6분기 동안 회사 전체 대출 활동의 80%를 차지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학자금 대출과 비교하면은 학자금 대출이 전체의 15%에 불과할 만큼 사업의 주요 모델이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CEO 앤서니 노토는 2023년 2분기 보험 인수 모델 그리고 고품질 신용에 대한 초점 덕분에 연간 순상각률이 분기 대비 낮아진 2.94%를 기록을 했고 이러한 대출에 신뢰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증명한 거일 수도 있지만 투자자들은 곧 다가올 위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 대출은 부채 정리, 장례비, 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학자금 대출은 한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게다가 일반 개인 대출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이자율을 갖는데 만약 경제적 여건이 악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회복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라던가 홈디포, 타겟과 같은 이제
생필품 주식들이죠. 같은 주요 소매업체들의 최근 재무 결과를 보면은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소파이의 경우 이는 6월 30일 2분기 기준으로 현재 대출 장부의 69%를 차지하는 개인 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거시적 상황이 악화될 경우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는 당연히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요. 물론 고소득 고객을 목표로 삼는 소파이의 전략상 약간의 안전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용자들도 심각한 불황 시나리오에서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소파이 주주들이 향후 몇 분기 동안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소파이의 주주로서 이러한 부분, 개인 대출 부분이 어떻게 상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매 분기마다 있는 실적 발표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적 발표를 꾸준히 팔로잉 해야 하는 이유가 각 사업 모델마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소파이 주가 현재 월요일 장 마감 기준으로는 7.84불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1%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8불대를 찍고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11불대였던 고점 탈환을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소파이 주식 충분히 성장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 발표 그리고 이러한 작은 소식들까지 꾸준히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파이 관련 소식을 알아봤고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